네, 오늘부터 이제 4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3월은 미국의 국채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 상승 속에 참 변동성도 많았었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3월 시장을 뒤로하고 4월을 기점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종호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나 올해나 유동성은 좀 여전한 것 같은데 시장의 기류가 2월 말을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시장에서 달라진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가격이 올라왔죠. 네.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이를테면 많이들 보시는 PER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이 현재 한 14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1년 전에 지금 수준이 거의 7배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렇게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유동성은 사실 지금 고객 예탁금만 하더라도 시장에 그래도 60조 원 이상은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오른다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하루에 몇 조 원씩 사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3,300까지 내지는 4,000까지 바로 갈 것 같았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은 한 달이 아니라 거의 3개월 내내 시장이 좀 흘러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유동성은 많지만 사실 또 개인들도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하긴 했지만 안타까운 건 3,100 이상에서 코로나 이후에 개인들은 30% 이상 샀더라고요. 네. 그만큼 뒤늦게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지금 현재 3,100이 안 돼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해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초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신 분들께서는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서 4월 시장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달러의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또 어떤가요? 오늘 이제 또 새벽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고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제로 노출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통 인프라가 나오면서 다우 이런 것들이 올릴 줄 알았는데 되려 다우는 하락하고 이제 기술주들 그동안 테슬라라든지 좀 애플 같은 이제 종목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당한 하락 압박을 받았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증세는 또 IT 기업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요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나스닥 지수는 좋았고 이게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진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것들이 불확실했고 지금 오히려 나왔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올린다 그랬고 그다음에 해외 이제 무형 자산을 통한 해외 어떤 이익에 대한 법인세라고 할 수 있는 길티도 지금 10.5%인데 거의 20%로 올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EPS 즉 주당 순이익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있으니까 과연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순순히 통과시켜 주겠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8%나 이런 증세와 관련된 내용은 주가에 좀 많이 녹여진 거 아니냐. 앞으로 나올 거는 최소한 그 법인세가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거나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어제 하루는 조금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도 다시 60달러 아래로 레벨 다운이 됐고 서두에 여쭤봤던 달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달러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처음 질문에 답변을 드릴 때 개인들의 매수가 30% 이상이 3,100 이상에서 소위 말해서 물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대로 또 매물이 될 수 있거든요. 30조 원 이상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뚫고 가려면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가 또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러화가 여기서 더 약세로 가줘야 되는데 어제 바이든의 재정 정책도 나왔지만 사실 2분기만 놓고 보면은 전 세계 성장률에서 미국이 가장 강합니다. YOY 즉 전년 대비로 하면은
10%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G20, 즉 G20 국가들의 성장률은 한 9%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 성장률에서 미국이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는데 한국 좋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달러의 방향성이 아래보다는 위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하락보다는 상승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2분기에 강하게 사들이는 그런 모멘텀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달러 약세 쪽으로 흘러야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네. 좋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오늘 이제 2분기의 첫 거래일이죠. 4월에 네.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시장의 방향성을 뭐 4월은 그래도 다시 강세장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3월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시장에서 우리가 지표로 삼고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4월 하면 반드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가이던스를 기점으로 뭐 종목들, 대기업, 중소기업들 이렇게 편차를 갖고 이제 발표는 하겠지만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수출 데이터도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와서 네. 기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높다라는 부분은 가격과의 어떤 비교거든요. 가격이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가격이 다소 좀 많이 선반영한 거 아니냐. 이제는 검증의 기간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려고 하면은 기대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뭐 10조 원, 뭐 11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10조 원, 11조 원 나오면 서프라이즈 오브 서프라이즈는 맞아요. 근데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퀘스천이 붙을 수밖에 없고 2분기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꺾여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3저였거든요. 유가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고 달러도 낮았는데 지금은 3고거든요. 유가도 높고 금리는 거의 미국 기준으로 또 2% 가까이 왔고 달러화는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 즉 매출 증가율이 꺾일 때 마진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좋지만 2분기에 대한 그림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철저히 인덱스, 즉 지수는 좀 뭐 소위 말하는 박스권, 제한된 등락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종목별로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좀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이 어쩌면 시장을 크게 이기는 그런 어떤 뭐 전략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로 인해 받는 영향까지도 이제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 시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실적의 모멘텀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에 기반한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나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포털 사이트를 보셔도 그 어떤 기업의 이익 추정치라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하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1분기 내지는 연간 실적에 대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실적 시즌과 바로 앞서 프리 어닝 시즌이라 그러는데 그때 어닝 추정치가 올라가게 되면 서프라이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닝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뭐 시장부 대비해서 덜 올랐거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코로나로 인해 이제 좀 피해를 받았었던 종목이나 업종들은 다소 오르진 못했거든요. 오르긴 올랐지만 이를테면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섬유, 뭐 유통 굉장히 좀 우려가 많잖아요. 네. 아직도 백신을 이제 뭐 맞아서 면역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실적이 나올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에는 오히려 뭐 선반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백신 경제 내지는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의 어떤 선상에 있는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서서 화장품, 유통, 섬유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주가가 반등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또 덜 오른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2분기는 이쪽 업종 위주로 저희가 보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업종도 네. 그렇고 이제 약간 뭐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일 것 같고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이를테면 거의 현금에 가까운 주식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천억 원 내외인데 들고 있는 현금만 뭐 2,700억, 뭐 2,800억 이런 종목도 우와, 있거든요. 네. 어제 그제 뭐 저희 하우스에서도 바로 발표했던 뭐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봤었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뭐 외부 활동을 해서 카드를 긁어야 수익이 나는 기업인데 외부 활동에 카드를 안 긁으니까 수익이 안 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어닝의 어떤 방향성이나 내지는 야, 시총만큼 현금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지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스 정보통신과 같은 컨셉의 종목을 바라보는 게 뭐 설사 빠지더라도 시총, 현금이고 여기서 경기가 더 개선된다면 뭐 플러스예요. 이런 어떤 뭐랄까 종목들이 사실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의류 업종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잘 활용하시면 하반기 내지는 2분기에 박스권의 답답한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3월 30일 이베스트 투자증권 하우스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종목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찾아보시면 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 신중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